크게 노력하지 않고 생각 이외로 괜찮은 것을 얻으면 우리는 횡재라고 합니다. 손바닥 농장에 키우는 수십 가지 가수와 채소 중 어쩌면 이 오미자는 횡재품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또 복권 한 장 사본 일 없는, 내 노력 없이 얻는 공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복권과 같은 공짜는 아닌 것 같아 수확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오미자 열리는 것 수확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 지어본 분이라면 그 어디에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이 농장도 비록 동산이지만 산비치 밭이라 농장 구하고 초기에는 고라니 때문에 애도 먹었습니다. 동산과 접한 곳은 모두 튼튼한 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부터는 침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은 내 밭과 산의 경계면에 울타리를 치지만 전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경계면에서 1~2m, 어떤 곳은 2~3m 들여다가 울타리를 쳤습니다. 처음 울타리를 친 걸 보고 내방한 분이 경계 울타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친 밭은 구경 못 해봤다고 합니다. 손바닥 농부는 나름대로 잔머리 굴린 게 있었습니다. 산 쪽 울타리는 북쪽이니 작물에 그늘도 지지 않고 하여 한쪽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울타리를 높여 오미자를 심고 농막 뒤편에는 얼음 덩굴과 다리 덩굴을 올려 그늘막으로 이용합니다. 내방객이 있으면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에서 쉼터를 겸합니다. 부수적으로 나오는 얼음이나 다리들은 어린 시절 향수에 젖은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울타리 얘기가 길었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미자 재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상품으로 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재배 지식이 깊진 않고 또 깊을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가지 오미자에 대한 기본적 특성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야생 오미자를 보면 대략 산중턱 해발 5~600 되는 곳에 자생을 합니다. 텃밭도 해발이 높으면 유리하겠지만 전문으로 재배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안 열리면 섭섭하고 열리면 수확하는 이렇게 울타리를 이용하기 위해 심을 것 같으면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자는 추위에 강하니 전국 어디에서나 키울 수 있고 대신 더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앞 얘기처럼 주목적이 울타리용이고 둘째가 열매이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이놈은 배수도 잘 되어야 하고 또 뿌리가 청근성이니 가뭄에도 약합니다. 배수가 원만하지 못하면 두둑을 높여 심되 가물 때는 관수가 될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급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은 어떤 분은 남양보다 서북향이 유리하다고 하는 걸로 보아 햇빛 요구도는 크게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응달은 열매 맺힘이 나쁠 겁니다. 우리는 울타리가 목적이어서 이렇게 평면식으로 재배하지만 실제로는 하우스 크기만 한 터널 재배를 하는데 울타리를 터널로 하여 재배하거나 아니면 언덕이나 잡목에 기어 오르도록 풍치 있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상황과 의도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미자 재배 방법으로는 터널식보다는 불편하지만 대신 울타리 장벽 너머에는 어수리, 곰치 같은 산나물을 키웁니다. 산나물 적시는 봄과 가을, 겨울을 햇빛이 들고 여름은 그늘이 지는 곳이 적지이기 때문에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저 너머 산나물 싹이 올라오네요. 오미자는 원래 야생이고 토종이지만 요즘은 청순과 같은 개량 품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야 모종을 묘목원에서 사서 심지만 만약 토종을 심으려면 실생 대목을 사고 개량종을 사려면 삽목묘를 사야 합니다. 토종은 수백 년 내려온 것이어서 유전자가 대부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심어 나온 품종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작물이든 개량종은 무성 번식을 해야 그 유전자를 지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한 모종은 두둑을 만들고 처음에는 멀칭을 하는 것이 잡초 제거가 쉽습니다. 덩굴이 커서 잡초 걱정 없으면 비닐 멀칭은 수명을 다합니다. 심는 간격은 40~50cm, 물론 이보다 비좁게 심을 수도 있는데 이놈들이 청근성이다 보니 옆에 개순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심어만 두고 첫 덩굴만 올려주면 알아서 타고 올라가는데 어느 덩굴 식물도 심은 첫 때는 자람이 둔하고 2, 3년 되면 폭풍 성장합니다. 세상 어느 것이나 병충해 없는 건 없긴 합니다. 여기에도 흰가루병, 전문이병을 비롯한 병해와 노린재, 갈색날개 매미충 같은 해충도 있지만 다른 작물에 비하면 병충해도 아닙니다. 더구나 얼마 안 되는 소규모에는 병도 적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또 그럴 우려가 있다면 주변 다른 가수나 채소작물 방지할 때 예방적으로 치거나 발생하였다면 방지하면 됩니다. 경험상 다른 과수나 작물보다는 쉽습니다. 꽃은 한 나무에 암수 다른 꽃이 피는데 그냥 두어도 저절로 수정 결실됩니다. 다만 손이 가는 것은 꽃 피고 얼마 안 되어 신초가 발생하는데 그대로 두면 안에 도깨비가 있을 정도로 우거지고 그걸 방치하면 안까지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 열매가 잘 크지도 않을 뿐더러 신초에 내년 꽃필 꽃눈이 잘 붙지도 않습니다. 더욱 우거지면 속에 든 가지는 잎이 떨어지고 고사하기도 하니 신초 정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그저 겉에서 열리는 몇 송이 따다가 이용하고 그냥 울타리 구실만 하려면 모를까 열매를 제대로 얻으려면 신초 관리 안 하고 열리는 나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신초를 깡그리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과수 신초 정리하듯 내내 결과지가 될 것은 덩굴에 감기도록 두고 심하게 발생하는 신초는 덩굴 전체에 햇빛이 들도록 다듬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 오미자도 복숭아나 다른 과수처럼 작년 나온 신초에 꽃눈이 생겨 여기에 올려 꽃피고 열매 맺힙니다. 그러니 묵은 덩굴이 울타리 전체를 점령하면 신초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려면 기존의 묵은 줄기를 제거하고 새 줄기를 받아야 많이 열립니다. 문제는 묵은 줄기는 안에 있고 새 신초는 밖에 있으니 묵은 줄기를 제거하려면 줄기 전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오미자 전문 농장에서는 3, 4년 주기로 일제히 잘라내든지 번갈아 잘라내든지 하여 새순을 새로이 확보하여 덩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지상부 한 뼘에서 깡그리 잘라버리고 새순을 받아 덩굴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에는 신초만 있고 꽃과 열매는 없겠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부분 갱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는 열매가 없지만 그 이듬해인 올해는 이렇게 꽃이 무수히 피었습니다. 일제이든 순차적이든 열매를 많이 수확하려면 이렇게 덩굴 갱신을 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초 작업, 묵은 덩굴 갱신 등 이러한 작업이 귀찮아서 그대로 두어도 얼마간의 열매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9월에 접어드니 오미자가 익어가는데 비배 관리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더니 송이가 그렇게 탐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긴 오미자 청 담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경험상 오미자가 완전 빨갛게 완숙될 때까지 기다리니 물러지더군요. 조금 빨간색을 띠면 수확하는 것이 열매 터짐이 적더군요. 몇 미터 되지 않은 오미자 울타리지만 1차 수확을 하니 그래도 제법 됩니다. 무엇보다 앙증맞고 예쁘니 정감이 갑니다. 바로 설탕 1:1로 넣고 오미자 청을 담을 예정입니다. 오미자나 달에 매실 등으로 청을 담으면 음료로 또는 반찬 소스로 활용하니 정말 텃밭농사 짓는 재미가 느껴지더군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겠지만 이미 정년을 마치고 농사일로 세월 보내는 손바닥 농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텃밭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길러보고 싶은 것 하며 힐링하는 것이 바로 텃밭 농사라 생각됩니다.